세계는 부채 위기라. 한계 상황 곧 터집니다. 사실일까요? 제가 봐서는 사실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GDP 대비 세계 부채 비율. GDP는요, 세계가 생산하는 총액을 숫자로 나타낸 게 국내 총생산이란 이름 GDP입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총 생산하는 그 양의 세계 부채 비율은 와우, 여러분 330.0%라는 거예요. 330.0%. 그럼 배수로 따지면 이게 지금 부채가 4.3배라는 건가요? 4배가 넘는다는 뜻이죠. 자, 이런데 여러분 한계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내가 생산한 1년 동안 생산한 총액의 4.3배입니다. 이것은 안 온다 그러면요, 거짓말이고 잘못 말하면 책임 방기입니다. 예, 왜 책임 방기냐?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계 부채가 330%까지 늘어났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정론직필을 생각하는 정환진 TV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지독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추세선을 보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330조 달러입니다. 313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GDP 대비해서 330%고요. 313조 달러라는 그 수 우리 돈으로 따지면 41경 6천조예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2014년에 216조 4천억 달러가 313조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9년 사이에 44.6%가 뿌려졌고요. 또 96조 6천억 원이 뿌려졌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을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닥치니까 전 세계 각국이 돈을 엄청 뿌렸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선진국 비중이 55%라는 겁니다. 선진국 비중이.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한계 상황 중에서도요, 최악의 한계 상황, 최악 상황이 터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고요?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많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은요, 소비가 많이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재도 선진국도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이 되면 돈을 덜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적게 쓰게 되고요. 사더라도 비싼 것보다는 싼 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면 선진국이 이렇게 소비를 덜 한다고 쳐요. 그러면 신흥국은 어떻게 될까요? 신흥국은 선진국이 경기 침체라는, 소비 침체라는 상황을 겪을 때 신흥국은요, 더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이 수출 중심의 국가는 더더욱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계 상황이 곧 터진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장난 아니게 떨어졌잖아요. 1월에 마이너스 0.8% 소매 판매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돈 풀기에 여념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풀어서 어떡하든 소비를 살리자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물가 계속 가기 때문에 고금리도 계속 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글로벌 부채가 펑 하고 터질 수도 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 저는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 미국만 보더라도요. 미국의 부채가 작년 12월 29일에요. 34조 10만 달러입니다. 10억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4경 4,405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부채가 말입니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13조 6천억 달러였거든요. 딱 2배가 늘어났습니다. 10년 사이에. 2020년에 26조 9천억 원이니까. 거의 2배 늘어났죠. 게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4조 달러가 늘어났잖아요. 4조 달러. 게다가 2022년에서 2023년도 지금 뭐 4조 달러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3조 달러는 넘게 늘어났잖아요. 그럼 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은 부채 주도로 소비가 어떻게든 반등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은요. 부채가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도 보면 이게 정부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1년 새 중앙정부도 13.5%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조 8,699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5,708조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정부의 부채는 13.9%가 늘어났거든요. 40조 7,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7,534조 원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돈 풀어서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결국은 돈 풀어서 지금 경제를 살려간다는 이야기인데 돈을 안 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안 풀면 더 충격적인 상황이 오겠죠. 게다가 금리를 내리는 순간이 오면 저는 그때는 더 큰 침체의 골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미국 경제가 무착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에 전혀 상관이 없이 경제가 흘러가면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그럴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무착륙이라고? 경기에 어떤 침체 없이 이 고물가와 고금리를 버텨낸다고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진국의 충격, 또 경제 대국의 충격 이런 것이 결국 세계 경제의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국제기관들도요. 세계 경제 성장률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2.7% 경제협력기구는 그렇게 보고요. IMF가 좀 높게 봅니다. 2.9%로. 그러나 세계은행은 2.4%, 피치나 골드만삭스나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6%고요. 2.1%는 피치고요. 골드만삭스도 2.4%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요. 평균이 한 3% 이상을 성장을 해야 돼요. 3% 이상을. 그래야지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위기 때는 좀 떨어집니다. 2009년에 0.6% 떨어졌고요. 2020년에 0.9%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IMF는 2024년에 2.4% 생각을 하니 이게 평균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미 말입니다. 부채나 또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이나 여기에 대한 충격이 올 거라고 세계 경제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소매 판매까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요. 결국 말입니다. 한계 상황을 지나서 최악의 상황도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선진국은 한계 상황이 돼서 더 이상 돈을 못 푼다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말입니다. 신흥국으로 다가오면 저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요 진짜 지독하게 봐야 됩니다. 요즘 같을 때는 어디서 어떤 블랙스완 터질지 모릅니다. 이 블랙스완이라는 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늘 조심하시고 조심하는 상태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무슨 위기가 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표는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지표가 과거의 지표하고 합쳐져서 추세선을 만들 때 그 추세선은 강력한 괴력을 발휘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는 거 진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시장을 그렇지 않을 거야.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요. 위협에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합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부채에 대한 폭발이 서서히 다가오고요. 이게 선진국의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된다면요. 중국의 현재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서 시장 전체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채 폭발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부채 폭발은요. 세계 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반드시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